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오늘 진행할 토론법은 의회식 토론이라는 토론법입니다. 자, 의회식 토론은 어떤 토론이냐? 우리 친구들이 원이나 가정, 사회에서 지켜야 될 규칙과 약속을 주제로 정해서 토론으로 나온 결과를 실제적으로 지켜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호등 토론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찬성, 반대, 중립의 용어와 투표를 해본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일 건데요. 이게 저희가 만 4세가 처음 진행하는 의회식 토론이다 보니 선생님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제가 조금 있다가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를 할 때 이 과정은 꼭 해주세요. 이 과정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하는 거를 잘 들어 놓으시고 우리 반의 아이들의 반응을 관찰해서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빠랑 놀면 신나요라는 그림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가족이 생각하는 아빠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혹시 우리 반 아이들이 좀 아빠가 없는 한부모나 조성 가정이 많아요 하는 경우에 선생님들이 아빠의 내용을 건드려 주는 거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면 엄마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지금 그 가족의 형태를 조금 아이들이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생님이 평소에 시도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꼭꼭 누르는 것보다는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다른 친구들의 가족 형태는 다양한 것이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림책을 들어갈게요. 엄마는 아빠가 설거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건 아빠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이에요. 그다음 샬롯은 아빠가 머리를 빗겨주고 머리끈으로 묶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건 아빠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동일한 문장이 나와요. 그건 아빠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하는 경우에는 처음 선생님이 읽어주셨다면 동일한 문장이 반복될 때는 아이들이 그걸 말해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럴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만 4세는 문해력의 씨앗이 되는 연령 단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책 속에서 나오는 다양한 어휘의 표현이나 올바른 문장 구조를 아이들이 자꾸 표현해 보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단어 습득과 이해력을 높이는 아주 좋은 그림책이라고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는 아빠가 전구를 갈아주는 사람이에요. 얘들아, 그건 아빠를 좀 아이들이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하겠죠. 이쯤에서 선생님이 한번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아빠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우리 아빠의 모습이겠죠. 그거를 그림책 읽기, 그림책방에 나오는 질문은 책을 다 읽고 하는 것도 괜찮지만 제가 선생님들께 드린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림책을 읽으면서 아이들한테 질문해 주는 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관점을 아이들이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후에는 아빠랑 하고 하는 놀이가 있어요. 그럼 아빠랑 베개 싸움을 하면 넘어져도 신이 나고요. 아빠가 나 잡아봐라 하고 술래잡기 하죠. 그러면 그것도 재밌어요. 심지어는 아빠랑 모욕을 하면 모욕실도 엉망이 되지만 그래도 재미있대요. 재미있겠죠. 아빠랑 우주여행도 하고요. 자동차 놀이도 하고 아까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해적놀이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는 보시다시피 집안에서 하는 놀이입니다. 그쵸? 그러면 얘들 우리 이렇게 이런 놀이 말고도 집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놀이가 있을까? 어떤 놀이가 있을까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내가 하는 놀이의 형태를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기도 하겠죠. 이게 바로 확산되는 그림책 읽기 방법입니다. 이제는 야외에서 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네를 밀어주면 하늘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신이 났대요. 수영장에 내가 들어가기 너무 무서우면 난 할 수 있어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요. 언덕에서 구르기 놀이도 하고요. 또 보면은 아빠가 가끔 거꾸로 들어올려서 무나무 서기도 하고요. 진흙싸움, 아이들이 모래놀이 되게 재밌어 하죠. 그것도 정말 신이 난대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선생님 질문해 주시죠. 일단 이렇게 이런 놀이 말고도 우리가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놀이는 무엇이 있지? 그럼 집안 놀이와 집 바깥 놀이를 비교, 대비해보는 메타인지적 활동도 가능한 겁니다. 잘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아빠랑 술래잡기예요. 그래도 신나요. 노는데 너무너무 신이 나죠, 친구들은. 가끔 이렇게 아빠랑 있어도 조용할 때가 있는데 그건 바로 아빠가 침대에서 골아 떨어질 때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럼 이 책에서 나오는 디베이트 주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 디베이트 토론에 적합한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찬성과 반대 주제가 나올 수 있는 것. 또한 단순한 책의 내용을 확인하고 아이들한테 이해시키려는 독서 활동이 아니고요. 확산, 추론의 논제가, 즉 주제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재미는 있지만 얘들아, 이 책은 층간소음의 문제를 주제로 다룹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내가 신나게 떠들고 놀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토의해보고 그 결과를 토론 주제로 확장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빠의 그림 책방에 나오는 다양한 1단계, 2단계, 3단계의 EWEH 질문법은 책을 읽으면서 같이 해주시는 거죠. 1주차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 아빠 소개서죠. 여기는 지금 샬롯 제 가족인데 할머니가 생각하는 아빠의 모습과 엄마가 생각하는 아빠의 모습, 샬롯이 생각하는 아빠의 모습이 있는데 혹시나 우리 친구들 중에서 우리 가족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우리 가족을 소개를 해보고 상을 줄 겁니다. 트로피가 저희가 나갈 거예요. 근데 만일에 아이들 중에서 아빠가 없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상을 주고 싶은 나의 감사의 마음을 정해보고 싶은 친구를 아이들이 이름도 정해보고요. 상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잘하는 거, 내 이름은 무엇인가를 이러면 1주가 끝날 겁니다. 스토리 타임에 진행되는 거죠. 자, 그럼 2주차. 선생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림책은 매주 읽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트로피가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1주차의 그림책 읽기는 우리가 제일 처음 그림책과 만나는 단계이니까 친구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읽기였다면 2주차 테라피 타임은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마음 읽기에 중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아까 그림책 속에 나오는 것 중에서 샬롯은 잘 시간이 되어도 아빠랑 술래잡기 하고 있대요. 우리 친구들 한참 놀다 보면 나 더 놀 거야, 더 놀고 싶어라고 얘기하죠. 근데 부모님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된다고 하세요. 이렇게 잘 시간이 되었는데도 내가 더 놀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같은 마음이에요. 아니야,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마음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주제는 선생님 디베이트도 가능한 주제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아이들한테 나는 그냥 마음을 읽어내는 토론을 할래요 하시면 저희가 팻말이 나가잖아요. 팻말에다가 내 마음을 붙여보는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아, 그래도 조금 더 난 깊이 있게 우리가 1년 차만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2년 차 또는 3년 차 선생님들도 계시고 원아들도 저희가 5세를 거쳐서 6세 올라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토론으로 진행하시면 더 재밌어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 반 아이들은 아직 기질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소심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냥 마음만 읽어주시는 거죠. 그럴 때 팻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워크에 붙이셔도 괜찮지만 친구들이 팻말에 붙이면 아이들 마음을 딱 자신의 마음을 들고 있자.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와 나연이는 같은 마음이었네 하고 이렇게 마음을 수용해 주는 걸 직접적으로 아이들도 볼 수 있고요. 선생님들도 확인할 수 있어서 좋긴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이었다면 민두랑 하나는 다른 마음이네. 그러면 자신의 마음을 수용받는 경험 또한 알 수 있고요. 나와 생각과 마음이 다른 친구를 아이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팻말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혹시 어떤 부분이 같은지 어떤 부분이 다른지 내 마음을 얘기해 볼 친구 있어요? 라고 선생님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보고 그거를 언어로 표현해보는 걸 굉장히 추천은 드리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좀 소심한 아이들, 내성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걸 힘들어해요. 그럴 경우는 조금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충분히 아이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 얘기를 해보고 싶은 친구만 우선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시도해 보시고 충분히 얘기를 다 나눈 후에 마음 1도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친구 얘기 듣고 나도 얘기해봤더니 처음하고 내가 달라졌어요. 또 얼만큼 달라졌는지 달라진 만큼 마음 풍선을 붙여보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할 때 선생님 나는 계속 놀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놀면 신이 나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죠. 너무 신났구나. 내가 놀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자라 그러면 속상해요. 그러면 지원이는 속상했네? 라고 아이들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라피 팁을 제가 하나 꼭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감정에는 이유가 없어요. 마음은. 그래서 왜라고 물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무엇이 같아? 어떤 점이 또는 달라? 이 두 가지 포인트의 단어를 선생님이 잘 기억하셨다가 아이들이 표현하는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참 좋거든요. 그걸 유념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3주차. 자, 3주차. 저희가 1주에는 첫 그림책 읽기, 2주는 등장인물들의 마음 읽기라면 3주차의 그림책 읽기는 간단합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떼지 않고 달글이 하지 마시고 여기 그림책에 숨어있는 중심적인 키워드를 찾아 읽고요. 더블 버블 맵이라는 거는 양쪽은 차이점, 주제에 대해서 중간은 공통점을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저희가 이 3호에서는 책 속에서 나오는 놀이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집 안 놀이를 저희가 붙여보는 활동도 있고요. 또는 집 바깥 놀이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 저희가 아무래도 붙임딱지로 표현될 수 있는 거는 조금 제한적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얘들 어떤 놀이가 또 있을까? 하고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새롭게 이야기하면 선생님들은 그 내용을 교수 자료에 간단하게 제가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친구들에게 속고 싶은 나만의 놀이.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 안에서 놀이할 때 꼭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규칙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지 못하면 또 다른 친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도 친구가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를 줄 수가 있어요. 그걸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이 찍으셔서 우리 반 그 퀴즈 노트나 거기에 공유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지수는 이러이러 간단하게 명사를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저런 생각을 했구나. 다른 친구들은 또 이런 생각을 했네. 하고 내 아이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아이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바깥놀이 할 때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중간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놀이죠.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도 있지만 혼자 할 수 있는 놀이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놀이가 무엇일까? 이걸 충분히 얘기해서 아이 선생님 교수 자료 적어 보시면 우리가 아직 아이들이 쓰기나 그 영역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워크가 비어갈 수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 점을 저희가 선생님이 조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토론을 진행할 때는 물론 주제도 중요해요. 그런데 토론의 주제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다양한 발문으로 진행되는 그 사전 토론 질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저희가 토론 전 질문으로 3주차에 실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림책 속 놀이 중에서 아빠랑 내가 하는 놀이, 그다음에 내가 봤을 땐 저 놀이는 집안에서 하기에는 좀 좋지 않아요 하는 놀이가 있는지,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집안에서 놀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충분히 사전에 토론을 해보는 겁니다. 3주차에. 그러고 나서 기억하시죠? 1호, 2호 때도 세 가지 약속을 친구들과 다 같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선생님이 얘들아 우리 세 가지 약속이 뭐였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셨다면 아이들이 이것이 습득이 되면 자신들이 얘기해요. 자, 첫 번째 약속 뭐였죠? 그러면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요라고 자동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디베이트 말하기는 이 주제가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다음 시간 토론할 건데 나는 집안에서 신나게 놀아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집안에서 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서 다음 시간에 토론하기로 해요 라고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3주차는. 자, 그 다음에 의회식 토론입니다. 4주차에 진행되는 거. 의회식 토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국식과 미국식으로 크게 나누는데 최근에는 아시아 의회 토론이라는 방식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국식 토론에 기본을 두고요. 그걸 단순화시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리 배치는 디귿자입니다. 신호등 때는 저희가 일자 배열로 세 줄로 앉힙니다. 라고 말씀드렸다면 의회식은 디귿자래요. 이렇게 찬성, 반대, 중립이 디귿자. 아시겠죠? 그리고 난 뒤에 1번 같은 팀끼리 사전 토의 시간을 1분 정도 가집니다. 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집에서 신나게 놀아도 돼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찬성인 여당 팀입니다. 그럼 자기들이 같은 친구끼리 모이겠죠? 아니요. 집안에서 신나게 놀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반대입니다. 집안에서. 자, 그리고 나는 찬성이랑 반대 친구들 얘기 듣고 투표해 볼래요. 그러니까 이게 신호등에서는 알쏭달쏭해요 라고 보시면 돼요. 중립할 겁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끼리 어떤 부분을 그렇게 생각했는지 1번 사전 토의 시간 가지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저희가 딱 토론이 바뀌죠. 이거를 선생님이 힘들어 하시면 다음에 또 의예식 나올 때 시도해 보시면 괜찮아요.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2번 가위바위보로 먼저 발표한 팀을 정해보세요. 신호등에서는 찬성이 먼저 발언하죠. 그런데 의회는 반드시 찬성이 먼저 발언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일 대표 찬성이랑 반대 친구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해서 이긴 팀 친구들한테 묻습니다. 우리 반대가 이겼네. 우리 반대팀 친구들 먼저 발표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나중에 발표할래요?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 대체로 먼저 발표하는 걸 좋아하는 해요. 근데 저희가 대회에서는 나중 발표를 좀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다른 팀의 생각을 듣고 반론, 즉 반대 의견이나 질문을 해보기 유리하기 때문에 보통 나중에 발언하는 걸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먼저 발언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2번은 반드시 하세요. 자, 3번 꼭 하셔야 돼요. 투표. 제일 중요합니다. 투표를 하고 난 뒤에 중립친 친구들한테 이 친구 의견도 반드시 들어보셔야 돼요. 자, 4번. 각각의 발표하는 친구들 이름 하나하나를 누구누구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라고 선생님 한번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이거는 꼭 하셔야 될 상황은 아닌데 하면 효과는 굉장히 좋다는 점 염두에 두세요. 왜냐면 아이들이 자세가 딱 달라져요. 그냥 누가 발언해보자 이거보다 김나연 의원님 또는 박현욱 의원님 이러면 자기들이 진짜 의원이 된 것처럼 자세가 바르게 딱 바뀌거든요. 그래서 4번은 추천드리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2, 3번은 처음에 꼭 하셔야 되는 방법. 나머지는 나중에 조금 선생님이 이제는 아이들 좀 괜찮으니까 내가 이 방법 한 번 더 시도해보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신호등하고 또 두 번째 차이점. 신호등에서는 찬성측 친구들이 다 발언한 뒤에 반대팀 친구들이 발표한다고 했죠. 그런데 의회식에서는
교차, 여야, 여야, 여야. 또는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이런 순.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발표를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저희가 친구가 발표할 때 아직 아이들이 잘 듣지는 않거든요. 그 퍼펙트하게 다 잘 들어야지 이건 욕심 내려놓으세요. 왜냐 그러면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교차식으로 발언하게 했을 때는 아이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집중을 잘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차식 발언하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토론이 다 끝난 뒤에 이 의회식 토론을 진행하다가 보시면 아이들이 표를 저희가 투표한다 그랬죠. 그럼 선생님 찬성 몇 표 나왔어요? 반대 몇 표 나왔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와 이겼다라고 하는데 물론 초등 이상에서는 승패를 내기는 하나 유아는 승패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얘들아 우리 여당팀은 이런 의견이 나왔고 야당팀은 나왔지만 우리 한 명 한 명, 한 표 한 표 친구들 의견이 다 소중해요. 그게 맞는 생각, 틀린 생각이 없어요. 라고 반드시 정리를 딱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주제를 이 교사용 자료가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러면 교사용 자료에 선생님이 적어주세요. 아이들 생각. 적어주시면 이것 또한 말씀드렸죠. 적어서 퀴즈에 올리시면 공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친구들이 서로 상장 나가죠. 찬성이 반대팀이나 중립 친구들한테서 내 얘기를 잘 들어준 친구는 경청사, 순서를 잘 기다려준 친구는 배려사. 그다음에 난 저 의견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소통상을 나의 스티커에서 떼서 친구 상장에 붙여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모 때부터는 우리 가족 토론이라는 게 나갈 겁니다. 앞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집안에서 놀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토론해보고 다음 시간에 친구들 의견을 한번 발표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코칭 포인트입니다. 선생님이 가장 많이 저희가 공통적으로 들었던 질문. 아이들이 친구 얘기를 자꾸 따라한대요. 앞에 말했던 친구 얘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정말 저거 내 생각이었는데 쟤는 내 생각이랑 똑같네. 그런데 단지 그 아이가 먼저 발표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찬성팀 친구, 반대팀 친구 나왔는데 우리 찬성팀 친구가 7명이 됐다고 예를 들게요. 그런데 한 5명이 똑같이 따라해요. 이럴 때는 정말 난감하시죠?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은 아직까지 얘들아 정답은 없어.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이야기해 보세요. 하지만 불안해요. 틀릴 것 같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선생님이 좋아할까도 아이들이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 2명까지는 갔다 그랬으면 그것도 인정하시되 그 다음에 또 만일에 똑같은 이유를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미 앞에 친구들이 그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뭐라 그랬어? 오 멋진 생각이었어. 잘 얘기해줘서 고마워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았죠. 그러면 내가 저렇게 말하면 나도 틀릴 염려가 없겠네. 불안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따라해. 그럴 때는 찬성의 좋은 점, 찬성팀 친구들한테는 반대의 좋은 점을 묻는 거죠. 근데 집안에서 놀면 좋아요 라고 선택한 친구가 나는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집안에서 노는 게 더 좋아요 라고 했다면 누구누구야 지원아 집안에서 놀면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좋을까? 라고 하면 뭘 할까요 친구들이? 다른 생각, 새로운 생각을 해보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고 얘기할 거고요. 반대팀 야당인데 놀면 안 돼요. 집안에서 놀지 않았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진행해 보시고요. 만일에 계속 우리 반에는 중립만 하려는 아이들이 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럴 때는 선생님이 한 번 주문 중립을 빼고 진행하셔도 돼요. 그래서
찬성 반대 중에서 발표 다 하고 난 뒤에 마음을 바꾼 친구 있어? 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한 팀만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일단은 저희 토론 수업의 핵심 뭘까요? 교사는 아이들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죠. 그럼 일단은 한 팀만 나온 것으로 진행을 해보세요. 하고 난 뒤에 만일에 이렇게 나왔다 볼게요. 우리 반 친구들은 전부 집안에서 신나게 놀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집안에서 놀면 안 된다, 안 돼요라는 생각한 친구들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일단 우리 반 친구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칭찬해 주셔야죠. 아, 우리 친구들 스스로 결정을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데 얘들아, 있잖아, 집안에서 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떠들고 놀지 않았을 때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 어떤 점이 있을까? 라고 나오지 않은 반대팀의 의견을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한번 제안해 보세요. 저희가 다른 입장,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음을 친구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는 집안에서 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규칙이 있어요. 몇 시까지요? 우리는요 뭐 9시 이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저씨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반 친구들이 몇 시까지 노는지 어떤 놀이를 할지 우리 반만의 결과를 선생님이 공유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의회식 토론에 수업 영상이 있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담임 선생님이 해보신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료실에 의회식 토론 영상을 44세 아이들이 실제로 수업한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 로그인 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이 있거나 진행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선생님. 오늘 교육 잘 들으시고 수업 진행하실 때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